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믿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물려요. 물리고 물리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시장이 이 기업을 잘 못 알아보네. 구독자 8만의 경제 유튜버이자 주식 부자 프로젝트의 저자이신 최상욱 작가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최상욱입니다. 저는 주식 부자 프로젝트라는 책을 이번에 냈고요. 그리고 책을 내면서 저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돼보겠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목표를 몸소 실현하고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독립 투자자이면서 유튜버 그리고 작가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좀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제가 건설 섹터를 담당을 했었는데 담당하던 그런 커버하고 분석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2015년, 16년을 걸치면서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올라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성장주를 분석했고 그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주식을 찾아내고 그런 주식이 10배 성장할 때까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옆에서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건설 섹터만 담당하다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섹터 애널리스트들에게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물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기업과 그리고 게임 업종, 그리고 K컬처로 대표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 그리고 뭐 산업 전체는 좀 저성장, 역성장 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주식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주가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변수들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또 뭔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만났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정리해서 주식 부자 프로젝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책 내용은 뭐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엔 이렇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쉽다고 보면 쉽고 어렵다 보면 되게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는 개인 직장인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가 쉬울 거라고 좀 착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주식을 잘한다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실패의 방정식을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실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은 유튜브에서 주식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주변을 둘러보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한 명씩은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그래서 원래 패자는 말이 없고 승자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좀 낸 사람이 그 생존을 한 사람들이 이런 저런 기업들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 없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믿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물려요. 물리고 그리고 물리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시장이 주식을 이 기업을 잘 못 알아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더 사게 돼요. 하락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소스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은 이미 물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물렸으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는 이미 호감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되고, 새로 들은 기업은 굉장히 고성장할 것 같은 느낌에 물린 종목을 결국 팔게 돼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또 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또 사게 돼서 물려요. 그래서 그리고 물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더 비중을 실어서 사게 되고, 이게 한 3번, 4번만 반복이 되더라도 본인 포트폴리오 계좌에 총 손실이 뭐 50%가 넘어간다던가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마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확실하게 체결시키기 위해서 좀 한 틱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거나 한 틱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거래 관련 수수료가 굉장히 눈더미처럼 불어나게 돼서 저는 막상 별로 손해본 것 같지 않은데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투자라는 거는 조금 이런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올해는 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동학개미랑 또 서학개미가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든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기간인데, 이런 분들이 좀 제가 경험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식 부자 프로젝트 책을 낸 거고요. 그래서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좀 심플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는 ETF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어떤 특정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로 대표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떤 변수로 움직이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책에서는 키팩터라고 하는데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높은 확률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업황이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는 키팩터라고 하고요. 반도체 가격이 반등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뉴스와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사볼 만한 주식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물론 예시로 든 거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하는 거의 모든 주식들,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 아이디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그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되도록이면 그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변수들, 그런 키팩터를 건드리는 아이디어여야지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은 뉴스들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뭐 내년도 설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수요가 좀 더 강세로 나오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올해 연말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런 엑스박스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좀 강세인 그런 뉴스들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수요와 공급을 건드리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투자 아이디어들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반드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그 투자 아이디어가 되도록이면은 그 기업이나 그 산업의 주가로 움직여 왔던 그런 키 팩터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키 팩터들은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때로는 이익이 아니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와 키 팩터의 조합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은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기한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본인이 설정한 어떤 그런 타임라인이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뭐 내년 상반기에, 2021년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분위기가 요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타임라인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목적 없는 주식 보유 상태로 그냥 계속 쭉 가게 되거든요. 그 회사를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학습 없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올해 12월 달에 출시가 될 거예요. 출시가 되면은 그 회사가 그 게임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벌어들일 거라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봤을 때, 게임 출시 전에 좀 투자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은 뭐 과금이 잘 돼서 매출과 이익이 그 기업에 큰 폭으로 늘게 되고, 큰 폭으로 늘게 된다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와 타임라인이 조합이 되면은 타임라인은 자연스럽게 그 게임이 출시되는 12월 말까지 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내년에 2월 정도에 나오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잡게 되면은 내년 한 2월까지 타임라인이 얼추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12월에 게임이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되면 인기를 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실제 내년 2월이 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2월에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의 생각은 이제 틀린 거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실패한 게 되지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고 그 키팩터를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고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이 회사에 대해서 어저께 들어서 오늘 산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의 접근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되도록이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 아주 그렇게 쉽진 않아서 개별 기업은 그 개별 기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분석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거래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만 설령 ETF나 이런 그 특정 시장 전체를 매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코스피 관련해서 뭐 코덱스 ETF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ETF를 살 때도 레버리지 ETF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방향의 ETF를 사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걸 살 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떨 때 올라왔는데 어떨 때 상승하거나 어떨 때 하락해 왔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데 뭐 환율이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ETF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보니까 단기간에 코스피가 너무 내려서 지금 좀 올라갈 만한 것 같다 이거랑은 또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평생에 걸쳐서 정말 한 3번 정도 책에서 말하는 10배나 10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회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서 윤택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10배짜리 100배짜리 종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섹터와 본인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산업 그런 주변에서 그런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잘 모르는데도 뭐 남한테 들어가지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투자하시기보다는 본인이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때 올랐는데 이때 왜 올랐었고 이때 내렸는데 이때 왜 올랐었고 이런 거를 본인이 설명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 특정 기업의 키팩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산업이 언젠가는 투자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높은 그런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투자 아이디어와 타임라인과 키팩터에 대한 공부까지 다 끝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10% 상승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뭐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업이 주도하는 그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정말 현실화가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점 높은 사업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동학개미, 외국 시장 서학개미라고 하는데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점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고점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될 확률 반, 안 될 확률 반반일 수가 있는데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고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막 기관 투자자들처럼 막 실적 시즌 다 챙기고 뭐 기업들 다 분석하고 매일매일 경제 방송 보고 경제 유튜브 보고 막 자기의 몸값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자기 시간을 경제 채널에 너무 올인해서 할애하기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고점이 높으면 더 좋겠죠. 그런 고점이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좀 급여의 일부를 투자하고 그리고 차라리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자기가 비중을 더 실어서 최종적으로는 종착지에 도달을 했을 때 상당한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식부자 프로젝트 책을 썼고요. 책 좀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